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이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죠. 여주시가 있고 또 가평이 있죠. 가평군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양평군도 있어요. 그리고 연천군도 있죠. 그래요. 거기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요. 여주시에는 홍문 현대아파트와 이 편한 세상 여주가 있죠. 그래요. 방정식에 입각해서 연이자율을 구할 수 있죠. 연이자율에 입각한 신용평가를 해야 되겠죠. 홍문 현대아파트는 3.35% 나와요. 이 편한 세상 여주는 4.30% 나와요. 그래요. 홍문 현대아파트는 서울보다 2등급이 떨어지죠. 이 편한 세상 여주는 3등급이 떨어지죠. 그래요. 그래서 여주시 내에서도 그래요. 연이자율이 분화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시들에서도 확인을 했죠. 그러면 2등급 아래인지 3등급 아래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 한번 조사해 봤어요. 여주 오드 카운티가 있어요. 2014년도에 완공됐죠. 그래요. 임대료가 2천만원에 60만원이에요. 매매 가격은 1억 8,800만원이에요. 여주 오드 카운티는 연이자를 구하면 4.29% 나와요. 어떤가요? 3등급 아래죠. 그래요. 연이자율이 각한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D등급이죠. D등급. D등급 맞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수익률에 각한 신용등급을 알아봐야 되겠죠. 서울의 상승률은 74.56%로 이렇게 가정하기로 했죠. 80% 서울 상승률이 80% 이상은 A등급, 40에서 80% 사이는 B등급, 40% 아래는 C등급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D등급이라 했죠. 그렇게 가정하기로 했죠. 여주시 홍문 현대아파트는 어떤가요? 2016년도에 2억 1,800만원을 거래됐죠. 2020년에 2억 1,500만원을 거래됐어요. 한 마이너스 300만원이에요. 한 1% 마이너스죠. 거의 안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아파트마다 가격이 좀 다르니까 개별 아파트마다 좀 가격이 다르죠. 이 편한 세상 여주는 2016년도에 2억 7,100만원 했고 2020년도에 2억 3,500만원 했어요. 확실하게 빠졌죠. 마이너스 3,600만원이죠. 13.28% 하락했죠. 상승률이 D등급이에요. 따라서 여주시 신용등급은 DD등급이에요.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마이너스가 나왔죠. 인구를 살펴보니까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인구는 2015년도에 10만 9천 명, 2019년도에 11만 1천 명, 뭐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죠. 산업별 고용도 보면 2015년도에 3만 1천 명, 2019년도에 3만 7천 명, 그렇게 큰 이상이 있는 건 아니죠. 2020년도 보면 대부분 다 산업별 고용이 하락했어요. 그거는 뭐 그렇죠. 코로나 영향이라 봐야 되겠죠. 여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도시가 다 그래요. 미분양 현황을 보면 여주시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0, 2016년도에 0, 2017년도에 0이죠. 2018년도에 한 191채, 2019년도에 122채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5채죠. 그래요. 시가 작죠. 한 10만 명밖에 안 되죠. 그래요. 이 미분양 영향 때문에 최근에 좀 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미분양이 확 감소를 했죠. 여기도. 그래요. 그렇죠. 여기도 조금 이제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하여간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미분양이 0인데 왜 안 올라갔냐. 이쪽까지는
미분양이 그거 없으면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미분양을 왜 보나요?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미분양을 보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나오는 공급량도 봐야 되겠죠. 그냥 구축 아파트도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미분양이 없다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수요가 있는 곳에서의 얘기인 거죠. 그래요. 수요가 있는 곳에서 미분양이 감소를 하면 오르는 신호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요가 없으면 뭐 미분양이라 하더라도 안 올라가겠죠. 요즘 시에는 그렇게 아파트 수요량이 많은 곳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아파트는 다 있지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미분양이 감소했다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영이 어떨까요? 미분양이 올라가겠죠. 서울에는 아파트 수요자들이 많죠. 수요량이 많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분양이 없다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아파트 수요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경기도 여주시를 보면 위치가 괜찮아요. 그렇죠. 쭉 보면 송파구가 보이죠. 올림픽공원이 보이죠. 이 부분 예전에 얘기했죠. 광주시도 마찬가지죠. 광주시는 송파구가 바로 연결돼 있죠. 근데 왜 광주시가 등급이 낮고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상승하지 못하나요? 서울처럼. 다른 어떤 유사한 도시들 많죠. 하남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근데 광주시는 별로 안 올랐죠. 예전에 이유 설명했죠. 청량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청량산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요. 청량산을 가로지르는 대로가 있으면 어떨까요? 광주시도 올라가겠죠. 성남시나 하남시하고 별 차이 없겠죠. 근데 경기도 여주시도 왜 그런가요? 마찬가지죠. 송파구와 광주시가 바로 연결돼 버리면 여주시도 되게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용인시처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여기도. 그래요. 경기도 여주시도 어떤가요? 그래요. 청량산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게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대로가 생겨야 되겠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주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보세요. 이 송파구와 연결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 대로 청량산을 가로지르고 광주시를 지나서 이렇게 탁 대로가 생긴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 대로가 있죠. 대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겠죠. 연결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광주가 많이 발전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또 어디가 발전할까요? 여주도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서울에서 지금 여주를 바로 직통하는, 송파구에서 여주를 바로 직통하는 대로가 없죠. 근데 광주시에 이렇게 되돌아 버리면 청량산을 뚫고 광주시를 가로지르는 대로가 생겨버리면 어떤가요? 여주시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여주시만 그런가요? 이천시도 마찬가지죠. 이천시도 이 대로가 이게 연결돼 있죠. 완전 직통이죠.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천시나 여주시 이런 데는 몰랐을 거예요. 주민들은. 광주시도 그렇고 이 대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하는 거예요. 새 도시가 발전하겠죠. 그래요. 그럼 다음에 이제 가평군 신용평가를 하겠습니다. 군도 있죠. 경기도 내에. 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평군에는 A1 파란채 삼성 웰타운 아파트가 있죠. 그래요. 이자율을 구해서 신용평가를 할 수 있죠. A1 파란채는 4.72%, 삼성 웰타운은 2%가 나와요. A1 파란채 보면 C등급이 맞죠. 근데 삼성 웰타운을 보면 등급이 굉장히 높은 것 같죠. 근데
월세 거래가 한 건밖에 없어요. 500만 원에 40만, 보증금 500만 원에 40만 원 거래됐죠. 뭔가 좀 이상한 거래일 수도 있는 거죠. 한 개만 보고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전세를 좀 봤어요. 전세를 보니까 A1 판 한 채는 매매가가 1억 9,900만 원인데 1억 6,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매매 가격은. 전세가 1억 6,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매매 가격이 1억 9,9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삼성 웰타운 아파트는 전세가 1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매매 가격이 2억 4,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둘 다 비율은 비슷해요. 한 80% 가까이 되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월세 거래가 좀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 건밖에 없으니까 분석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아파트를 안 봤어요. 준수 아파트 B동이 있어요. 83제곱미터죠. 2015년도에 거래된 게 있는데 이것을 신용평가를 하면 이자율을 구하면 6.86% 나와요. 6.86%. 그래요. 그래요. 상승률이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연이자율 등급은 확실하게 뒤든 건 맞죠? 그래요. 확실히 뒤든 건 맞아요. 삼성 웰타운 아파트의 어떤 월세가 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굉장히 높죠. 준수 아파트 B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연이자 6.86% 나오죠.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가평군 상승률은 어떨까요? A1 판 한 채는 2억 1,500만 원에서 2016년에 2억 1,500만 원인데 2020년에 2억 1,000만 원 하죠. 500만 원 하락했어요. 그리고 삼성 웰타운 아파트도 그래요. 2019년도에 2억 7,800만 원 했는데 2020년도에 2억 6,700만 원 했죠. 3,600만 원 하락했어요. 그래요. D등급이죠, 수익률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가평군 신용등급은 DD등급이 되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가평군이라 해서 항상 어떤가요? 하락만 한 건 아니에요. 2006년도에 8,500만 원 했는데 지금 얼마나요? 1억 1,300만 원 하죠. 한 30%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저가 아파트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죠.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한 10년 들고 있으면 한 30% 오를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싼 아파트는 가평군도 좀 분석을 해서 살 수 있어요. 왜 그런가요? 아파트 가격이 싸니까 그런 거죠. 월세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예전에 계속 분석했던 거죠. 그래요. 준수 아파트 뷰동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9천만 원에 거래됐죠. 9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1억 1,300만 원에 거래됐죠. 2020년도에. 그러면 월세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빼면 9,300만 원. 9,300만 원이잖아요. 한 3천만 원만 써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2천만 원만 써도 투자할 수 있죠. 한 7천만 원 대출 받으면 되죠. 이런 데는 또 정상적으로 그래요. 대출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안 올랐으니까. 조정지역이 아니겠죠. 그러면 LTV 60% 그렇죠. 하면 되잖아요. 9천만 원에서 60%면 한 5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얼마 있으면 되나요? 그래요. 한 4천만 원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도. 그래서 정확하게
그 LTV 적용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락을 했으니까 안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경기도 내에 있긴 하지만. 그래요.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10년 절대 안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요. 2, 3천만 원에서도 투자할 수 있겠죠. 괜찮은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파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경기도 소리 크게 폭등해 버리면 뭐 말 맞다나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잖아요. 요즘 지방도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사면 괜찮다는 거예요. 구매력이 없더라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양평구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양평구 아파트에는 휴먼빌과 양평현대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양평군 보면 그 휴먼빌과 양평현대가 있는데 이자율을 구해보면 휴먼빌이 3.58% 나오고 양평현대가 3.55% 나와요. 그래요. 좀 등급이 D등급이 아니죠. C등급이에요. C등급이에요. 괜찮아요. 서울 외곽에 있는데도 C등급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여튼 뭐 수익률도 볼게요. 양평군 아파트 수익률 보면 휴먼빌이 2016년도에 3억 500만 원인데 2010년도에 3억 7천만 원이에요. 6,500만 원 올랐어요. 21%예요, 상승률. 괜찮죠? 시가 아니고 군이라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평현대도 보면 2016년도에 2억 4천만 원 했는데 2020년도에 2억 8,500만 원이에요. 올랐죠. 4,500만 원 올랐어요. 18% 올랐어요. 그래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가격은 저렴하죠. 아주 비싸진 않죠. 그래요. 하여간 수익률도 보면 C등급이죠. 그래요. 어쨌든 뭐 29% 알아니까 CC등급이에요. 괜찮죠. 서울 외곽인데도 그래요. 등급이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봐야 되겠죠. 서울하고 교통이 편하죠. 그래요. 양평군 옆에는 뭐가 있나요? 이천시도 있고 광주시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근데 교통이 편해요. 서울에서 이렇게 강남이죠. 이 강남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냥 바로 양평군과 통하죠. 남양주를 지나서. 그래요. 교통이 편해요. 그 서울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서울의 최고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거예요. 또 군이잖아요. 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파트 가격이 낮지가 않죠. 등급도 괜찮고 상승률도 괜찮은 거예요. 아파트 수요자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여주시보다 아파트 수요자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인구를 봤어요. 근데 양평군이 그렇게 여주시에 떨어지진 않아요. 인구가 2015년도에 10만 1000명이었고 2019년도에 10만 1000명이죠. 인구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주도 보면 어떤가요? 가평군은 좀 그렇지만 군위가 5만 명이지만 여주시도 인구가 11만 명이죠. 인구 규모로만 보면 비슷하죠. 비슷해요. 산업별 고용은 여주시가 더 많긴 해요. 37,000명이고 양평군은 몇 명인가요? 2만 명이죠. 2만 명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양평군에. 출퇴근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지하철이 있으니까. 그래요. 서로하고 접근성이 중요하겠죠. 교통이 중요하겠죠. 그래요. 양평군이 이제 CC 등급인데 미분양 현황을 보면 양평군 내는 항상 아파트가 보급이 돼요. 공급이 되고 있어요. 2015년도에 좀 217채로 좀 많았지만 그 뒤로는 41채, 2016년도에 41채, 2017년에 58채, 2018년에 37채, 2019년에 37채죠. 늘 공급이 있죠. 늘 공급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늘 수요도 있다는 얘기죠. 2020년도에 한 134채 조금 증가했죠.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래요. 아직 뭐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공급에. 양평군이 괜찮아 보여서 좀 저렴한 아파트를 살펴봤어요. 군이니까 좀 저렴한 아파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저렴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린맨션이라고 있어요. 그린맨션 252세대가 있어요. 4천만원에, 보증금 4천만원에 60만원이에요. 좀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2018년도에 거래된 거니까. 월세 거래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1억 8천만원이에요. 그래요. 싸죠. 그러면 싸다 해서 안 올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16년도에 12월에 1억 6,80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20년 7월에 1억 8천만원에 거래됐어요. 올랐죠. 올랐어요. 올랐죠. 한 1200만원 올랐죠. 그래요. 세월 좀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8, 9월 달에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지역에서는 싸다 해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임대 수입이 어떤가요? 높죠. 720만원이죠. 한 달에 60만원이니까 1년에 720만원이에요. 작지가 않아요. 그래요. 10년간 만약에 30%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 1억 8천에 30% 곱하면 되죠. 5,400만원 수익 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이 그린맨션이가 괜찮은 거예요. 사도 괜찮아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겠죠. 그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가 사면 다 좋죠. 좋은 거예요. 얼마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여기도 조정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크겠죠. 거의 안 올랐으니까. 뭐 그건 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5천만원 투자한다고 가정할게요. 대출이자 3%. 84.9제곱미터를 산다고 가정할게요. 84.9제곱미터예요. 싸다 해서 그래요. 그 평수가 작은 거 아니에요. 멀쩡해요. 그래요. 그럼 그린맨션 한번 볼까요? 그래요. 그린맨션 보면 이 아파트 멀쩡해요. 이상한 아파트 아니에요. 그래요. 멀쩡한 아파트예요. 그래요. 그린맨션 위치를 안 봐야 되겠죠. 그린맨션 여기 있잖아요. 위치가 괜찮아요. 그린맨션 양평역 근처에 있죠. 역세권이에요. 그리고 그린맨션 옆에 뭐 있나요? 그린맨션 2차 옆에 그린맨션 1차 있고 제이파크 아파트 있고 양평 휴먼빌 있고 아파트 단지가 쭉 있어요. 양평 SK뷰도 있고 괜찮아요. 이상한 데 아니죠. 근처에 양평역도 있고 그래요. 살만해요. 싸다해서 이상한 아파트 아니에요.
얼마 필요할까요 그러면? 5천만 원 있다고 가정하면 대출금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1억 8천만 원 하니까 보증금 4천만 원 빼고 자본 5천만 원 빼면 9천만 원 대출 받으면 되죠. 대출이자 3%로 가정하면 1년간 대출이자 270만 원이죠. 9천만 원이면 부부가 맞벌이 하면 4년이면 갚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자는 한 1,080만 원 돼요. 뭐 꾸준히 갚아 나가다 보면 사실은 더 적게 들겠죠. 하지만 뭐 1,080만 원이라 가정할게요. 한 달간 이자는 얼마인가요? 22만 5천 원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통신비 내고 통신비 플러스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부부가 돼지고기 한 번 먹으면 5만 원 들죠. 그래요. 거기에다가 그냥 한 2차로 한 맥주 먹으면 한 22만 원 나와요. 그래요. 이 맥주집 또 볼 수가 있겠죠. 맥주집. 그래요. 안주가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훈제족발, 소시지 이런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6,800원, 18,900원 하죠. 그래요. 안주 하나 시키고 맥주 시킬 수 있겠죠. 맥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요. 맥주 같은 거 이런 거 보드카네요 이거는. 있잖아요. 이 맥주 한 잔에 7,000원 하죠. 한 둘이서 한 두 잔씩 마시면 5만 원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부담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부담이 아예 안 가겠죠. 왜 그래요? 1년에 대출이자가 270만 원인데 월세 얼마 받나요? 월세 720만 원 받죠. 실제로는 전혀 생활에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10년간 임대 수익 어떻게 되나요? 7,200만 원이죠. 그래요. 이자 비용이 1,080만 원이라 가정하면 얼마인가요? 한 620만 원 되죠. 계산 잘못했죠. 6천만 원 가까이 되죠. 계산 잘못했죠. 그러면 어떤가요? 6천만 원이니까 한 120% 되는 거죠. 120% 되는 거예요. 30% 상승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5,400만 원도 추가 수익이 생기죠. 그럼 1억 2,600만 원 되죠. 그럼 총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252% 돼요. 그래, 한 1억 2,600만 원 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상승 안 하더라도 7,200만 원 보장되죠. 괜찮은 거예요. 주식 투자보다 훨 낫죠. 주식 투자는 초보자가 하면 거의 한 10명 중에 7, 8명은 망가진다 그랬죠. 뉴딜 펀드 이런 것보다 훨씬 낫겠죠. 뭐 문재인 정부 투자 감각을 보면 깡통 안 나면 다행이겠죠.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요. 또 투자할 만한 아파트를 하나 찾은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